예,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동, 사이동, 해양동, 번호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명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대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안산시 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97회 정례를 맞아 초대심사와 결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업 유치만이 안산시가 지속가능한 지자체로 성장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제8대 시장의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기업은 유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자이아파트 7,653세대 대단지가 입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 인구가 3년간 수만 명이 줄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처럼 100만 안산 특례도시 가능합니까?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을 유치해야 인구가 늘어납니다. 안산시 아파트 많이 짓습니다. 상상지구에 14,078가구, 반월동에 14,111가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상정 과정에서 드러난 의회와 행정 간의 신뢰 문제, 그리고 시민의 실질적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 시정이 시민 중심의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이아파트 90블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과 많은 경로를 통해서 학교용지 재매입 문제, 공동주택 주차장 부족 문제, 학교교실 부족 문제, AK몰이 입점이 안 되는 문제들을 지적해 왔습니다. 계약서에 기부 체납 700억, 발전기금 2천억 지급하는 조건도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서처럼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 30%, 아파트 분양 시 30%, 아파트 입주 완료 시 30%, 사업 기간이 종료 후에 잔금 10%를 계약했다면 안산시는 이미 기부 체납 630억, 발전기금 1,800억을 회수했을 것입니다. 90블록 당시 계획에는 초등학교 2곳,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한 곳으로 계획됐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초등학교 한 곳과 고등학교 한 곳은 건립되지 못했습니다. 건설회사는 돈이 안 되는 학교를 건립하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수익이 많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90블록 영상을 올려주세요. 예, 이곳이 90블록 상업용지입니다. 지금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90블록 빠른 개발을 촉구합니다. 안산시는 90블록 사업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해 주었습니다. 연장 기간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참으로 걱정됩니다. 답답합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임시에서 부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만 보완되어
제297회 정례에 다시 상정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해양연구원 영상 올려주십시오. 예, 이곳에 아파트 2,880가구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중학교 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계획부터 중학교 부지가 없으면 건립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약 1년 전 이 부지에는 명품 주거단지가 조성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 31,200평에 초등학교 3,000평을 제외하면 28,200평입니다. 이 좁은 대지에 2,880세대를 지으려면 높은 층에 다닥다닥 올려야 하는데 과연 명품 주거단지가 되겠습니까? 다음은 89블럭 영상 올려주십시오. 이곳에 아파트 6,304세대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하고 2025년 하반기에 경제 자유구역 지정이 예정돼 있으니 결정된 이후에 매각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20년 최종 용역 보고서를 보면 아파트 1,300세대, 테라하우스 200세대로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잘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용역 보고서에는 25,000평 부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었고 녹지대를 제외한 51,500평의 22개 동 6,304세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건의 부지를 들여다보면 학교용지 부족과 생활 기반시설 미흡, 주민 의견 미반영 등 지적했던 핵심적인 문제점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집행부는 안건을 재상정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특히 해당 부서에서는 지난 4월 임시에서 부결된 이후 의원들을 직접 찾아와 소통하거나 실질적인 보완 노력을 기울인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시민을 위한 진정한 고민과 성찰이 결여된 행정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정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지적과 주민 설명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도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고민이나 노력도 없이 동일한 안건을 반복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민을 무시하는 저사입니다. 이에 비해 집행부는 언론 브리핑과 보도 자료 발표에는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지난 5월 발표한 언론 브리핑, 정책 브리핑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이 신안산선 연장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국가사업 실현의 필수 선행 조건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6월 임시에 재상정을 통해서 개발 본궤도 진입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는 두 건의 부지 개발 계획을 주택 공급, 산업 인프라 확충, 교육 인프라 확충 등 미래도시 청사진으로 포장하며 국가사업과 연계한 전략적 개발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언론 홍보가 사실상 의회를 압박하고 시민들에게 오해와 불안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집행부는 정책 브리핑과 언론 보도에서 공유재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안산선 연장,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 국가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웠고, 이로 인해 자이아파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회의 부결에서 자유역 신설이 무산될 수 있다, 경제 자유구역 선정이 안 될 수 있다는 식의 불안과 오해가 확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문자와 전화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특히 주민들 사이에서 의회가 도시 발전을 막는다는 오해와 갈등이 심화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간에 자유역 신설을 위해서 국토부를, 경제 자유구역 선정을 위해서는 산자부를, 신발이 닳도록 발로 뛰는 행정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나쁜 행정입니다. 행정은 시민과 의회 그리고 언론 보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한계와 문제점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의회가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집행부는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과 노력보다는 오히려 언론을 통한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시민과 의회 모두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이 강조한 대규모 개발 사업의 실질적 내용 역시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교육과 정주 여건 등의 개선 방안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집행부는 보도자료에서 학교 수요 예측 및 학교용지 무상 공급 논란, 학교용지 무상 공급 논란이 개발되지 않도록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계획에서는 초등학교 용지만 확보만 언급되었을 뿐 중학교, 고등학교 용지 확보 계획은 여전히 누락되어 있습니다. 인근 해솔 초중은 이미 과밀학급 상태이며 두 곳에 9,200세대가 입주할 경우 학생 수가 더욱 증가할 것이 명확함에도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나 경기도 교육청과의 구체적인 협의는 전무합니다. 주민 설명회에서 제기된 교육 환경 악화, 정주 여건 미흡 등 시민 의견 역시 보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신설이나 증축이 늦어지면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 과밀학급, 학습권 저하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며 이는 주민 불만과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해솔초 중학교에서 경험했습니다. 주민들이 입주 후에도 중학교가 개교하지 않아서 많은 학생들이 전학을 오지 못하고 심지어는 멀리 있는 중학교까지 등하교했던 문제를 겪었습니다. 따라서 두 건의 개발과 관련해 초, 중, 고등학교 용지 확보 계획을 명확히 하고 경기도 교육청과의 실질적 협의를 통해서 신속한 학교 신설 및 중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집행부는 재정난과 세수 확보 명분으로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세수 확보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 매각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사용된 것임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똑같은 조선인데 무능하고 무책임한 선조는 환란을 불러 수백만 백성을 죽임으로 몰았지만
유능하고 충실한 예민군주 정조는 한때나마 조선을 동아시아 최고로 부흥시켰습니다. 똑같은 경기도인데 화성시는 국가 AI센터를 유치하겠다고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는데 안산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겠다고 언론 플레이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명훈 의원이 올해 4월 10일 오은 발언을 통해서 국가 AI센터를 유치하자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안산시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의 화성시와 안산시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으고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 행복 시대에 매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갈 이 안산시가 기회를 놓치고 추락할 것이냐, 기회를 잡아 다시 날아오를지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안산시가 가보지 않는 길을 새 길을 내고 대한민국과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지속 가능한 안산시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신뢰와 협동이라는 이 사회적 자본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1년, 10년, 100년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어야만 생기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은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 의회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시장님, 행정의 본질은 소통과 신뢰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진정성에 있습니다. 이제라도 집행부는 의회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고 시민의 불안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첫째, 의회의 지적사항과 주민 설명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동일한 안건을 반복해서 상정하고 형식적으로만 보완하여 제출한 것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둘째, 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와 89블록 개발에 있어 초, 중, 고등학교 용지 확보 계획과 경기도 교육청과의 실질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향후 입주에 따른 학생 수 증가와 해솔 초, 중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셋째, 안산시 의회의 부결로 자유역 신설과 경제자유구역 선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로 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여 지역 간 갈등과 행정 신뢰도 하락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와 시민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산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 의회와 시민이 함께하는 행정으로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안산시 발전과 이익에는 여야도 보수도 진보도 색깔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